이진동의 속터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금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조작기소대응특위를 이끌고 있는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 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참 워낙 훤칠하셔 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제 원래 지금 맡고 있는 이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네. 이게 활동이 지금 5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이제 160일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동안 특위가 파악하고 네. 밝혀낸 것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고 싶어서 인제 모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선 현안들 몇 네. 가지 좀 여쭤보고 본론 네네.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가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인제 내주에 네. 본회의 상정한다고 계획을 그게 인제 네네. 보도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본회의를 22일부터 이제 잠정적으로 24일까지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보도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인제 내란 외환죄 네.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그 네. 예규를 지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인제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앞서 선수를 치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압박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은 이 법원의 사법부의 행태를 보고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사법부 내에서는 상당한 저항도 좀 있었지만 사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까지 공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 직위원 재판부가 맞습니다. 빌미가 됐다고 봐야죠. 네. 네. 이 공개된 뭐 재판 상황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격분도 하고 네. '과연 내란이 종식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또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지속됐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이런 예규를 통해서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거는 분명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규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분석은 하긴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어떤 그 법안으로서 저렇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이 인제 '법원 행정처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네. 게 이미 그 전담 재판부 설치하자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그럼요. 아니잖아요. 네. 이미 한참 된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할 의지가 있었다면 네. 진작 했었겠죠. 그럼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인제 한다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 네. 이런 어떤 압박들이 먹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당내 메시지가 잠시 살짝 이제 그 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그리고 당원 중심의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이 필요성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법부의 행태가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 공감이 돼야만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네. 있는데 그때까지가 살짝 이제 뭐랄까요? 좀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을 때는 이 당이 집중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네.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법원 입장에서 그러겠죠. 네. 네. 근데 또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입장을 보면 민주당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었죠. 예. 국민들이 네. 저기 직위원 재판부의 그러니까 재판도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재판이냐. 그렇죠. 그런 네. 우려들 많이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다가 구속 만기가 되면 풀려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또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지금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 갖고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네. 필요성은 많이 희석됐다고 할까요? 그런 네네네. 상황인데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 자체는 그 필요성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 달라. 여기에 대한 영장 잡고 기각하지 말아 달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부가 지금 받아들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안건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뭐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고요. 네. 이것이 굳이 겹치는 부분들이 얘기로 나왔는데 이걸 법안을 담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혹시나 하게 된다면 보충적인 정도의 네.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세간에 조국혁신당은 환영 입장을 냈지만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전에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자칫 위헌 시비, 위헌 맞습니다. 논란을 거치게 될 경우 네. 윤석열 재판받는 쪽에서 지금도 극악무도하게 네. 하는데 그걸 당연히 헌법소원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재판 지연의 어떤 빌미가 된다 이런 네네. 차원이었던 것 뭐 같은데. 그런 이제 당내에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로 네.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고 그런 결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부분들이 이 내란을 일으켰던 그들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예규 사안들을 좀 세밀하게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어차피 인제 뭐랄까요? 그 본회의에서 상정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하여튼 봐야 그거는 좀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법사위와 지도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네.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 저 인제 경기지사 출마 얘기가 있고 네. 어차피 인제 최고위원직 사퇴를 네네네. 하니까 그 부분이 또 네. 이제 부각이 되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 사퇴로 인해서 결혼이 인제 최고위원직 결혼이 생기지 네. 네. 않았습니까? 전현희 의원 그리고 인제 의원님 그리고 또 김병주 김병주 의원님 의원. 이렇게 네. 해서 세 분이 나가서 그 세 명의 결혼을 채우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 네네. 5명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언론에 지금 명청대결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뭐 좀 세력 구도가 재편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세력으로 구도를 나누게 되면 네.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대상들이 좁아져서 그렇죠. 본인들의 선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지도부들은 상호 견제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지도부가 되셔서 할 일이고, 음. 지금은 당원들을 통합하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음. 더 고심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네. 선거를 치르셔야 좋은 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원님도 이제 이건태 의원 도전 선언할 때 그 옆에 네네. 이렇게 같이 서셨던 것 네네네.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사연이 좀 있는데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비춰질 줄 몰랐는데, 네. 이건태 의원님은 제가 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그렇죠, 특별위원회의 그렇죠. 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네.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특위위원장을 맡아야 됩니다. 지금 결혼이라 제가 지금 맡고 있긴 하지만 네. 이 특위위원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전에 이제 검찰독재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검도기는 위증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 대통령 네. 당시 대표 시절에 이것들을 다루던 곳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제 네. 위원장을 맡아왔었는데, 네. 그 일환에서 이건태 의원님은 지속적으로 3년 넘게 이 일을 함께 아주 그러시군요. 일선에서 예. 제일 앞장서서 뛰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특위를 맡기기 위해서 이건태 의원님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또 본인께서 그렇게 해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특유 활동을 같이 해 오셨고 그러면. 네. 그리고 네. 이제 특위를 맡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가서 응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밤에 네. 전화가 와서 "좀 와 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는데 피할 수가 없어서 가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근데 와 이제 계셔서. 언론에서는 이제 명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력 네. 구도 이렇게 나눠서 보기 때문에 프레임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인제 네. 그 또 대표적으로 이건태 의원님을 친명계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당이 네. 전체가 친명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거를 너무 이제 언론이나 또 너무 갈라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을 저는 좀 자제했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면 그 당하고 대통령실 간에는 네. 그래도 뭐 이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잘 조정이 됩니까? 어쨌든 이게 크게 네. 끄는 쪽이 있고 미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정권을 창출하면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을 끌고 갑니다. 네. 직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도 그렇죠. 가고. 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뒤에서 당이 열심히 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역할 관계를 좀 조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 지도부 시절에도 저도 대통령실과는 많은 소통을 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간에 또 정청래 대표가 좀 네. 강성의 목소리를 네. 낸다, 또 너무 앞서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데. 네. 이게 평가라는 거는 실은 그 순간을 놓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당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되게 평가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네,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정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 과정 관리가 잘 되는가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조금 미뤄서 하는 것이 네, 지도부에게 좀 스페이스를 넓혀줘서 네,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네. 당원분들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할 때는 최고위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요? 최고위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딱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선거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위원회. 예. 구성하고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음. 이 최종 결정단의 네. 역할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 자체는 시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네. 위원회에 많은 부분들이 위임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신문고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나 네. 너무 크게 이제 대두되는 큰 문제들을 신문고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해결하는 단위에서는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음. 전국적인 구도를 잡는 것이 중앙당 네. 지도부의 역할이고 네. 나머지는 각 지역의 시도당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도 좀 네. 그렇습니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뭐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네네네. 각 그 시도당에 있기 예. 때문에 네. 거기서 공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민주당이 오랜 이제 70년 역사지 않습니까? 이 네. 기간 동안에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써 왔고 네. 고 기준 내에서 네. 저희가 공천하기 때문에 그 뭐 최고위원들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네. 공천이 막 확확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제 대통령 업무 보고 네. 계속 TV로 이제 네. 생중계되는데, 그래서 뭐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그래서 젠플릭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대통령이 그런 언급도 하고 네네. 그러셨는데, 이 인제 아무래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논란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이제 아주 쉽게 평가를 하자면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매우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구성을 하고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그동안에 뭐 국무회의라든지 뭐 네. 이런 이제 부처별 업무 보고가 국민들에겐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나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네. 우리가 의사결정과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이것이 회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네. 보여줄 필요는 네.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는데 음. 라는 것으로 사실 대통령이 되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잘하는가? 정말 실용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네. 이걸 국민들께 설명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직접적인 음. 어쨌든 보여주는 장면들이 필요한데 이걸 인위적으로 연출하지 않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 그 회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있는 뭐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네. 100%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상당수 동의하고 실력을 인정해 주면 네. 나머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네.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저기 앞에 업무 보고할 때 네. 정말 자기 열심히 한 만큼 네. 그걸 또 보여주면 대통령이 또 칭찬도 해 주고, 네. 또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또 발탁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긴장감도 불어넣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떤 네. 성취욕도 불어넣을 수 있겠구나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잘하는 모습 보거나 옆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스스로 계속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킬까 봐 걱정도 네. 되지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게 생중계되면 뭐라 그럴까요?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한 공직 방에 발탁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 사회가 전체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서로 잘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로 갈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를 자체한 거다. 국민의 감시를 네. 자체한 거다."
뭐 이렇게 인제 근데 그 어느 정도 그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아요. 어쨌든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내부적인 상황들 다 이렇게 네. 네 아울러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네. 인제 국토교통위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토교통위원회 인제 관할인데 그 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네. 예 뭐 아무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국토교통위에 한번 나왔죠, 이학재 사장이. 여러 번 나왔고요. 지금 아 국감 중에 최근에 나왔고 최근에 네네. 예예예. 네 최근에도 이제 나왔었는데 우선 정치와 행정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행정은 네. 이 직접 체계가 정해져 있고 네. 명령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이학재 대표가 비록 이제 정치인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네. 인천공항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자기의 실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하고 네.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든 다음 기회에 또 보고를 통해서 네. 이 부분들을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이 모습이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음. 그 자체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잘못된 행위죠. 그러니까 인제 그 얘기들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논쟁거리로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흔히 하는 말들 너무 이제 선배님께서 네. 잘 아시겠지만 "부고 기사만 아니면 다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뭐 다른 정치적인 희망사항이나 루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캐치해서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네. 것은 정치인의 몫이긴 하나 그건 정치 행위인 거죠. 네. 네, 행정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를 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도 인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럼요. 하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는 거는 네. 도둑놈의 심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였는데 네. 상당히 인제 그런 부분에서는 쪼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네. 보기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네. 당이 달라서 '내가 쪼끔 더 당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대통령의 인사를 잘 보시면 네. 능력 위주입니다. 네네. 근데 두 가지 제가 이제 옆에서 4 년간 보면서 대통령의 인선의 기준이 네. 있어요. 이거 혹시 공무원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속된 말로 너무 나대지 않으면서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음. 정치색과 전혀 상관이 없이. 네. 그러니까 실용주의 정부라는 거는 결국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고 네. 실력 위주의 그리고 전체 위주의 일을 할 네.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딱 거기에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음.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제 생중계된 걸 보니까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꼭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물어보는 게 네. 현상, 지금이 어떤가 이걸 네.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그럼 원인이 뭐야?" 이걸 물어보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딱 맞습니다. 이 세 가지에 딱 준해 갖고 네. 이게 물어보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도 그 부분만 네. 현상이 어떻고 원인은 어떻고 앞으로 그러면 대응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난점이고 이 정도만 이렇게 네. 준비하면 네. 대통령이 그런 걸 그렇게 답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건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니까 방법을 찾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뭐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뭐 기술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인재를 10년 뒤에라도 할 수 있게 인재를 육성을 하고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면 왜 예산이 안 되는지 협의를 하고 네. "그건 우리가 중재해 주겠다." 음. 그 얘기를 해라. "뭘 도와주면 됩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네. 뭐를 도와주면 됩니까?" 이 음.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뭐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렇게 도망 네. 다니니까. 그러니까 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돌파하겠냐? 그래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 뭐 네. 이렇게 인제 해서 이 맞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그렇죠. 어떤 과정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인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어떤 뉴노멀이 될 수 있겠네요. 5년 네네. 내내 저렇게 되겠네요. 네. 저는 그거를 4년 내내 겪어 봐 가지고 잘합니다. 그 최고위원 하시면서 네. 하고 제가 또 그전에도 이제 당직도 했고 네. 20대 대선 때는 수행실장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계속 예. 옆에 있었죠. 네. 그 당직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하십니까? 보통 이재명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하나의 세안을 정하는데도 합의된 의견들 또는 방법이 음. 정확히 찾아지지 않으면
2차례, 3차례, 뭐 네. 1개월, 2개월 계속 반복적으로 회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근데 그럴 때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본인 생각을 굽히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저도 그러면서 이게 듣던 것과 상당히 다르네. 네. 이러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아마 정보부처 공무원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쏘아붙일 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계속 엉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 툭 끊거나 하고 쏘아붙일 때 보면 네. 야,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아니, 상당히 얼어붙을 것 같다. 성격은 좀 있으세요. 성격은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 것이래 회피하고 네. 네, 변명하고 음. 거짓말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네. 지금 제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안 네. 됩니다. 이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음.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솔직한 거. 그 저 위에 올라가서 사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국장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네. 그 밑에 있는 과장, 더 밑에 있는 뭐 사무관 이런 분들이 네. 실무 차원에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전체적으로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역할을 네.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단에서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냐. 네. 그럼 이대로 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까지 인제 업무 보고 하려고 그러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보고 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파악을 하고 와야 네. 뭐 깊숙이까지는 아니지만 제공된 자료들은 다 네. 보고 와야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그 대통령 스스로가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알기로 현재 네. 뭐 대표 시절에도 그렇긴 했지만 굉장한 그 페이퍼 중독자예요. 많이 보십니다. 네. 근데 요즘도 일과를 보면 8시 반 이전에는 석시까지 다 끝내세요. 네. 뭐 저녁 자리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자리도 많을 거고 만나자는 분들도 많고. 어차피 술은 이제 안 드시니까 네. 딱 8시 반까지 끝내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업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끔씩 이제 뭐 텔레그램 오고 뭐 이렇게 문자 오고 하는 걸 보면은 되게 10시에서 자정 무렵쯤에 예. 네, 질문이 많이 와요. 예전 음. 대표 시절에도 보면은. 그때 인제 들어가서 한참 이게 보시는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이네요. 자기 업무를 보는 시간이 네. 저녁 8시 반 이후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페이퍼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받아서 그거 다시 학습하시고. 과거에는 술도 많이 드셨다고 그러던데요. 예전에 술 많이 네. 드셨다는데 일단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던 그 시절 이후부터는 제가 술을 드시는 걸 거의 본 적이 네. 없습니다. 특히 인제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저녁에 무슨 일이 갑자기 네.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항상 긴장해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윤석열 참 편하게 한 거죠, 술독에 빠져서요. 자,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네네. 볼게요. 최근 공수처 네,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고발도 한 것 같은데. 네. 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들은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 행태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부 음식과 주류를 반입해서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행태, 또 피의자들이 한 장소에 서로 모일 수 있게 하는 행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날 수 있게 한 행태, 특정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를 가로막는 행태, 또한 녹취록을 조작해서 검찰 버전을 증거로 재판에 제출하는 행태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검찰의 불법 면담을 했던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유동규와 남욱을 수차례 면담했습니다. 비록 이 면담은 통상적인 신문이나 조사와 달리 비공식의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 면담에 대한 조서를 남기는 것은 담당 검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동규 남욱과 매우 번번하게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도 해당 면담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검찰의 다양한 위법적 수사 행태를 네. 확인했다 이랬는데 네, 그동안 이제 특위가 파악한 검찰의 위법 행위 중 네.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이름도 조작기소 대응 특위니까요. 네네네. 근데 가장 심각한 사례를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이 표적을 정해놓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탈탈 털고 회유하고 압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 허위 진술을 네. 통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네. 이랬던 사안이 핵심입니다. 네. 이번에 그 방금 이제 했던 내용도 결국에는 이제 김용 전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하고 이제 공소 유지를 했던 검사들의 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건데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네. 네, 그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했던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번 다녀온 건이 제가 볼 때 아주 가장 심각한 사례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건인가요, 이거는? 이 건은 그 불법 면담 건. 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주용, 호승진 그리고 저희가 네네네.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사가 저희가 이제 고발장 내용인데요. 네. 그 앞에서 저희가 팻말을 들었던 게 네. 이 팻말입니다. 네.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져갔었는데 네. 네.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네. 주요한 증인들이 됐는데 네. 남욱과 이제 유동규에 네. 대해서 대장동 사건 네, 대장동 피자들이죠. 사건. 맞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게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받았다. 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소하고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이들이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날 때쯤 되니까 네. 잡혀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곧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들을 최소 14차례 정도 집중적으로 네, 면담을 네. 합니다. 집중적으로 면담을 해서 네. 이들을 회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이제 보니까 남욱, 유동규, 그러니까 날짜별로 지금 그 네. 무렵에 그렇습니다. 구속 만기될 무렵에 지금 네. 불러내 가지고 면담하는 거를 지금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기 직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네. 면담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이 면담을 하게 되면은 변호인도 참여를 하게 하고 네. 그리고 상대에게 고지도 해주고 자기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변호인이 하고 입회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기록도 남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놓고 네. 본인들이 이 호승진 검사라는 사람은 본인이 나는 단 한 차례, 네. 단 한 차례만 면담을 했다 이렇게 네. 거짓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디다 그 의견서로 그렇죠. 재판부에 냈다는 거죠. 중앙지법에다가 네, 지방검찰청에다 그렇게 네네. 의견서를 낸 거죠. 네네. 지방법원에다 이렇게 네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허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직무유기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네. 고발을 했는데 이런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주요한 증인이 될 사실상 회유인 거죠. 회유하기 위해서 지금 면담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남욱은 어떻게 진술하냐면 네. 법원에서 배를 가른다고 하더라. 네, 뭐 이런 네, 진술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주변을 탈탈 털어서 네. 뭔가 다른 건을 가지고 날 다시 구속시키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렇죠.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혹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특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내언녀까지 데려다가 앞에다 네. 놓고 네. 이런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2022년 10월 11일 날 박땡땡이라고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아까 이분이 이제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내용 관계에 내용관계의 있는 사람인데 네. 10월 13일 네. 지금 시간은 불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같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네, 네. 네, 둘을 놓고 이제 이런 압박들 그러니까 원래는 둘을 그렇게 놓고 조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유하고 압박을 해서 결국엔 이들의 진술을 본인들 그러니까 검찰 측에 유리하게 네. 네, 상대를 잡기 위한 도구로 이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대정동 1기 때 1기 수사팀이 있고 2기 수사팀이 있는데 맞습니다. 2기 수사팀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만들어진 게 2기 수사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기 수사팀을 꾸린 게 2022년 6월경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네. 앉히고 그때 대장동 수사팀을 바꿉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대장동의 일당 중 한 사람이 회계사인 정영학. 네. 정영학의 회계 자료 엑셀 파일을 바꾼 정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또 공수처에 고발했다가 네. 고발인 조사조차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다시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났던 게 2022년 6월경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서 만들어진 대장동 2기 수사팀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네.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들입니다. 네. 이기 수사팀에서 저렇게 이제 구속 만기 나갈 때가 되니까 네네네. 아, 나갈 수 있을까? 다른 걸로 엮이면 못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게 대로 진술을 이제 네. 사실 회유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엮어놓은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용 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네네. 정진상 실장이라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엮은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들의 주장은 김용부 원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네. 근데 김용부 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뇌물을 줬다고 하는 그 시각에 네. 나는 그것에 없었다. 네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아마 변호사 측에서 이런 이제 형사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약 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검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네. 타임라인입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을 한번 뒤져보자. 네. 뒤져봤더니 네. 내가 거기에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네. 법원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이가 되는 건데 채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주요한 증거를 네.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지금 현재 1심, 2심은 유죄가 됐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야, 우리가 김용한테 돈을 줬어라고 네.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김용 부원장은 아니 있지도 않은 돈, 받지도 않은 돈을 내가 언제 어디서 받았다는 거야? 네. 너 그때 우리가 이렇게 줬잖아. 그때 뭐 돈을 어떻게 넣고 가서 뭐 봉투에 네. 담아서 뭐 옷에 넣고 가서. 네. 근데 그 금액은 사실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이제 검찰들의 회유로 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형사 33부에서 하고 있는 정진상 등에 대한 재판들을 네, 보면 네. 남욱 등의 증인들이 증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알아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냐라고 물어보니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가? 라고 해서 대답을 했던 것이고, 네.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협박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뭐 배를 네. 갈라서 뭐 이런 이제 네. 뭐 험악한 말까지 해가면서 네. 네. 협박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 주변까지도 압박을 당하다 보니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유 당했던 것 같고, 이제서 이제 진술들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수사했던 검사들을 지금 아까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 검사들이 그렇게 회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면담, 네. 진술 세미나 네. 등을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진술 세미나 등을 네. 뭐 100여 차례 많게는 네. 했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5차례, 6차례 이제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했고요. 네.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 아까 검사 두 명 네. 플러스 성명불상자. 네, 성명불상. 이제 아까 그래서 그 누구였죠? 호승진 네네네. 검사인가요? 거기는 네, 이주용, 허승진 네, 검사. 거기는 허위 공문서 작성. 네네. 그 면담을 여러 차례 해놓고 한 번만 했다. 네네네. 그건 거고 이주용 검사는 어떤? 여러 차례 이제 면담을 진행하면서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한 사항도 있고 네.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지만 이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부분에 대한 혐의 네. 이 세 가지를 걸어서 이제 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공수처에다 고발을 한 거죠? 네네. 네. 공수처가 좀 일이 많은지 제대로 잘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특검에도 파견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 그렇죠. 특검에도 지금 파견 나가 있죠. 네. 네. 잠깐 짚고 넘어. 2차 종합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 특검에서 정확하게 진실 규명 등을 잘 해내서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본인들의 죄의 대가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그 미진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 네. 당 내에서도 이렇게 된다면은 특검 기간 연장 저희가 한 적이 있고, 네. 그러니 2차 특검으로 들어가서 네. 소상히 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 좀 여론 좀 일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돼서 네네네. 이제 아까 연어 파티가 있었다. 네네네. 이 증언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때 네. 이제 재판에서 하고 그 뒤에 네. 국정감사장에서 또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유증이다 그래갖고 지금 재판 받는 게 이제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 법무부 네. 요약 보고서를 저희도 이제 네. 그 한준호 의원실에서 낸 네, 자료를 저희가 갖다가 이렇게 보도도 들고 했는데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부분도 지금 그 네. 조작 기소 대응 측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도 뭐 이화영 부지사 여러 번 이제 그 구치소 방문해서 네.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진술을 조금 더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화영 지금 현재 수원구치소에 네. 수용되어 있는데 이 증인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실에서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 내에서 연어 등 이런 것들을 곁들인 네. 술 파티라고 이제 저희가 너무 좀 네. 뭐랄까요, 좀 그 핫하게 이런 용어들을 쓰지만 근데 하여튼 소주가 있고 네, 연어 술도 있고 안주가 있었다 외부 이런 음식도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네. 수용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식사를 했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뭐 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더라. 네. 네. 뭐 술도 곁들이고 막 네. 바깥에 있는 음식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인 그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 첫 번째. 그 진술 세미나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 네. 대표가 그 뭐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하고 보고를 했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 그때는 이제 야당 대표인데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진술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측면에서 진술 세미나라 그러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대북 송금 네, 관련된 네.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하니. 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잠깐 좀 하나 곁들이면 네. 당시 수원구치소에 그 쌍방울 전 부회장이자 KH 부회장을 지냈던 조경식이라고 네, 네. 하는 예. 사람이 다른 건으로 네. 이제 수용돼 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옆방을 쓴 거예요. 네. 내가 당신 보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어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라 내용 아니까 내가 이거 좀 내용 좀 정리해 줄게 해서 자필로 네. 자필로 본인이 증언을 해준 내용들이 저희한테 입수가 돼서 저희가 처음 음. 이제 이 사건을 다루게 됐거든요. 아. 그럼 두 번째는 외부의 도시락도 김성태가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에 자주 반입이 되고 네. 자주 진술 세미나가 그 방에서 네. 특별한 방에서 열렸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영상 녹화실이라고 한 창고 여기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네. 이러한 주장 등을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렇게 전부 다 확인한 겁니다. 네. 확인한 결과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검찰 내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진술이 상당히 네. 일치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조사 보고서인 거죠?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네. 근데 요약본인데 그 보고서 지금 전체적으로 1,500페이지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네, 저희 네.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증재판부에 법무부에서 제출이 네네. 됐다고 그래요. 근데 네네네. 재판부가 제출 명령을 내려서. 근데 지금 그게 재판이 지난번에 그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검사팀들이 네. 저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맞습니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내용은 1,500페이지니까 네. 제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교도관들의 네. 어떤 진술들이 그대로 원문 그대로 네. 같이 이렇게 저희도 첨부돼 있지 않나 네. 싶어요. 뭐 김광민 변호사도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변호인이니까 얘기를 하긴 했을 텐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법무부 차원에서 당시 교도관 전체에 대한 네.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들을 상당 부분 확보를 했고 네. 여기에 위법한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조사 보고서가 어쨌든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이 됐고 살펴보니까 굳이 증인을 그렇게 60 몇 명씩 부르지 않아도 이미 다 조사를 네. 해서 증언이 담겨 있는데 그렇죠. 네. 최소화해서 부르면 되는데 이걸 왜 다 부르려고 하냐. 네. 이거는 시간 끌기다라고 네. 판단하니까 본인들은 이거 재판이 진행됐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 네. 기피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피 신청된 게 기각됐잖아요. 지금 네. 기각됐는데 이의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그것도 또 고등법원 올라가고 대법원 가고 그래서 그것 자체도 또 1년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 끌기를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본인들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완전 치부죠. 네네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좀 자신들도 기억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 그러면 사건을 조작해 버린 거잖아요. 왜곡해 버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완전히. 주요한 증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사실 입력시키는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김성태에게 너 이런 거 안 하면은 너 진짜 큰일 나. 네. 너 회사도 큰일 나고 너도 큰일 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가서 형님
아, 형님은 크게 안 다치니까 우리 네. 이재명만 엮읍시다. 이런 식의 유혹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게 검찰이 시켰거나 검찰이 의도한 대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도 방향은. 있지만 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이 검사가 자리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입맞추게 하고 야, 우리끼리는 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네. 내용들로 진술 세미나가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밝혀지는 거라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련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리고 여기에 연루됐던 더 네. 높은 직급들의 있겠죠, 검찰 당연히. 내 네. 예,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불안할 것이다. 그런 제가 생각입니다. 보기에는 뭐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은 사건 뒤집기니 어떻게니 하는데 네. 저거는 저 사실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감찰을 토대로 사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따로 이렇게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습니까? 네네네. 뭐 저희가 별도로 이제 고발들은 다 해 놓은 상태이고요. 네. 다만 이 고발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가 좀 빨리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좀 빠르게 네.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좀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문 닫을 일이죠. 근데 내년에 인제 문 닫기로 예정이 돼 그 내란 특검 끝났잖아요. 네네. 내란 특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란 특검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이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람들이 네. 네, 전부 다 피해갔죠. 네. 근데 그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비하면 네네. 그 부분에서는 많이 네. 위험하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 국민들의 눈높이로 본다면 그런 네. 부분들을 네, 뭐 충족은 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네. 또 일부에 있어서는 또 성과도 있었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네. 21세기에 군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12.3 비상 계엄을 대하는 태도가 네. 남의 집 불난 것처럼 구경하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 시각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를 충족시키는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내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아직 워낙 인제 사건이 네.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김건희 네. 특검에서도 아직 못다한 부분들 네. 이런 것 때문에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28 일로 인제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되면 네. 이어서 바로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쪼끔 속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네. 당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좀 결정할 수밖에 없고 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표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는 이 사안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네.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이게 인제 쪼끔 돌출된 사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인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걸 따로 특검하자, 별도 특검하자 그러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인제 또 어떻게 보면 2차 종합특검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마에 빠지게 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사안사안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좀 통으로 좀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함께 망가지는 겁니다. 네. 함께 망가지기 위해서 통일교 측에서 뭐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통일교가 뭐 미뤄졌다거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의혹지기가 있는 부분에 "야 너희도 있네." 라고 네. 하면서 지금 같이 그 음.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대장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다가 저희가 "그러면 특검하자." 라고 네. 얘기하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가치 망가지기 전략으로 지금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제 민주당 입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니까 그거 그럼요. 지켜보고 하자라는 게 인제 민주당 네네. 입장인데 이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계속해서 불길이 지금 번져가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뭐랄까 타협 이런 게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일각의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포함시켜서 같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내란과 완전히 다른 거죠. 내란은 확실한 물증과 국민 모두가 다 지켜본 사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돈봉투도 마찬가지지만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도 전부 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장만 있었지 실제 당사자들은 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일부는 그 부분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네. 지금 현재 뭐 본부장의 주장 정도를 가지고 특검을 가게 되면은 수사의 영역에서 네. 의혹을 해명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다 차치해 버리고 특검으로 가게 되면 완전 정치 행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정치 행위로 넘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음. 것은 제가 볼 때 뭐 국민의힘 측에서 가고자 하는 가치 망가지는 전략 네.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 정청래 대표도 뭐 단호하게 뭐 밝히기는 했던데 네. 이 특검은 안 돼. 지금 그런 입장인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특검할 사안이 특검할 사안이 아니야. 아니다라는 네네. 거죠.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이 국정농단급 관련된 이 수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샤넬백 받고 뭐 이런 네. 것만 나오다가 지금 진짜 본론적으로 진행해야 될 수사들을 많이 좀 뒤로 밀려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건 어떻게 지금 최근에야 인제 막 그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던데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그걸 연장해 달라는 어떤 신호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제가 그 네. 부분까지는 판단을 하긴 좀 어려운데 워낙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전에 했던 서울 양평간 네. 고속도로 예예. 종점 변경이나 너무 인제 그 많이 그때도 활약을 많이 네. 하셨죠. 네. 21g이라는 회사가 관저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21g 관련된 그 국토부 1 차관이 김호진 차관. 김호진 차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는 그 본인이 그렇게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네. 식의 증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밝히려면 네. 사실상 네. 시간과 인력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다 네. 거기다 묶어 갖고 하자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특검의 미진한 사안들 또는 미진한 부분들이 실제 수사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네. 시간과 인력의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2차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아까 내란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12.3 비상계엄 때 한번 네. 뵈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 그 네. 의원회관에서 만나신 건가요? 네, 의원회관에서 만났습니다. 피신을 시켰잖아요, 방으로. 네네. 그래서 그게 인제 그 일화가 많이 회자도 됐는데 네. 그 영상 제 방에 모시고 간 다음에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국민들도 그 당시 유튜브를 보고 제 방에 걸린 액자가 있거든요. 그 액자를 보고 제 방으로 대피했구나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전화기를 좀 끄셔야 되겠다라고 전화기를 끄게 하고 제 휴대폰을 통해서 뭐 비서실장, 수행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제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보좌진들에게 가구로 일단 문을 좀 다 막으세요 라고 해서 저희 집기로 이제 저희 들어오는 문을 다 막고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불을 끄고 그리고 나서 휴대폰과 아주 작은 불빛에 의존해서 그 안에서 대표님과 또 비서실장, 수행실장과 함께 그 상황을 논의했던 그 모습도 가끔씩 막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 모습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돌아서 해고해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으면 그 당시에 네. 그 상황이? 제가 이제 저는 국회 앞에 있었어요. 좀 일이 늦게 끝나서 네. 저희 보좌진과 같이 앞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식사를 들어갔을 때가 9시가 좀 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네. 언제 발표합니까? 식당에서 드신 거예요? 네네. 네. 언제 발표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저희 뭐 정보 보고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오늘 밤에 한다는데요. 10시 반경에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밤에 무슨 담화를 발표합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네.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담화 발표를 한다 그래서 약간 싸늘한 거예요, 예. 느낌이. 그렇죠. 10시 사고를 많이 반에. 치는 사람이니까. 예. 갑 전쟁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저희가 이제 국지전을 벌일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예. 혹시 또 무슨 사고를 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시간대쯤 돼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켰죠. 근데 켜자마자 담화 이렇게 막 발표하기 직전이네요, 그러면. 네네. 예. 그래서 켜서 기다리고 있다가 담화가 딱 발표하는데 몇 초 안 돼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가 뜬 거예요. 네. 같이 보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비상계엄이 다른 통신사들 다 한번 뒤져보세요 했더니 속보가 막 쫙 네. 올라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저희 의원들 예. 단톡방에 불나는 거죠, 글이 인제. 막 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국회로 갑시다." 음. 라고 해서 국회로 가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죠. 네. 비상계엄이라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네. 아이들 데리고 내일 아침 어떻게 피신을 하세요. 라고 연락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음. 워낙에 TV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네. 고문당하고 뭐 죽기도 하고 네. 뭐 총에 맞기도 하고 아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저희가 지도부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은 있습니다. 아 진짜 비상계엄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국회로 가야 된다. 일단은 음. 지금 어떻게든 국회로 가야 된다 해서 차로 진입을 했는데 경찰들이 초반에 막더라고요. 아, 그때 네. 일찍 갔는데도요? 네네. 네. 막아서 의원이다 신분증명인데 이 경찰들도 뭔가 내려왔나 봐요. 어. 근데 주춤주춤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음. 본청을 한 바퀴 도는데 본청이 아직 불이 꺼져 밝혀진 데가 많이 네. 없고 회관으로 갑시다. 회관으로 가서 제가 1 층부터 이렇게 좀 둘러보고 2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갔더니 그 앞에 저희 이재명 대표님이 아, 빨리 네 이렇게 도착하셨네요. 오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도 잡혀가지 않으셔서 제가 전화 계속해서 통화 중이어 가지고 네. 대표님 전화했었는데 안 받으신다." 했더니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일단 8 층에 방이 원래 있으셨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제 방이 좀 구석인데 제 방으로 먼저 가시죠. 네. 그쪽에 가서 시간을 좀 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네. "당신도 체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 저희는 절대 이재명 대표가 잡혀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이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가서 전화기 끄고 블라인드 내리고 네. 그 안에 이제 주요한 분들 모셔서 그 안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네. 군 헬기가 떴을 무렵쯤 제가 차로 직접 운전을 해서 태우고 네. 가장 이제 후미진 곳에 가서 음. 그곳에서 본청에 들어오는 의원들과 네. 소통을 하면서 몇 분 들어오셨냐, 몇 분 음. 들어오셨냐를 체크를 했죠. 네. 근데 먼저 본회의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헬기는 네. 저도 그때 그 국회 앞에 있었는데 한 네네. 11시 20분 정도 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거의 네네. 네. 저희가 20분 좀 들어가고 넘어 가지고 이렇게 헬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네네. 같은데 그 의원회관에 도착한 시간은 상당히 빨랐는데 그 네. 본회의 이렇게 들어가실 생각은 안 하고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피신해 네. 계신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랑 비서실장, 수행실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가장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건 그렇죠. 그렇겠죠. 이재명 네. 대표다.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절대 잡혀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등하고 통화를 했을 때 150 명이 가까이 됐을 때 들어오셔야지 지금 들어와서 잡혀가면 음. 오히려 의회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네, 매우 네. 높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치가 그쪽에 있다라고 발각이 되면 오히려 여길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다른 쪽으로 네. 피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때 상당히 긴박한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게 그전에도 인제 계엄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설마 하잖아요. 다 네네. 설마 했고 네. 그리고 논의는 '계엄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현실화 될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걱정은 했지만 네. '진짜 할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했었죠. '진짜 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도 네.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인제 막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네. 굉장히 빨리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지지난 대선의 수행실장을 128 일간 네. 했는데 만나니까 그 최고위원이 아니라 약간 수행실장 모드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예. 전환이 돼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대표를 최대한 피신시키고
이 비상계엄 해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네. 지킬 수 있을까? 여차하면은 서강대교를 타고 차로 뚫고 나가야지. 이제 예.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안위보다 음. 일단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머리가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 순간순간에 막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초동 조치는 잘하신 것 같아요. 불도 끄고 네네네. 휴대폰도 추적 안 당하게 하시고 한 거 보면. 뭔가 네 저도 막 일단은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은 1 미터 내외에선 특정된다는 얘기는 네. 정보위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국정원 출신 의원님들께 이미 들은 바가 있고, 음. 그리고 하늘에 저도 이제 헬기를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네. 그 작은 불빛 하나도 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불빛들을 저희가 이제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네. 음. 아마 TV 영화를 많이 봤 아니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날 저녁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헬기 투입해서 군이 그 본청으로 들어갔고 네. 지금 뭐 내란 재판에서 나오지만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지만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려고 했고 2 맞습니다. 차, 3차 계엄을 하려고 네네. 했잖아요. 네. 긴박한 상황이었죠. 네. 저희가 실제 그 이재명 대표님을 지하 통로, 유일하게 확보된 지하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막 에워싸고 네.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회관과 본관이 연결돼 있는 지하 통로 네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굉장히 먼데 네. 전력 질주를 해서 그때는 문 차단이 안 되나요, 거기는? 그때까지는 밤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예. 이들이 이 통로를 찾기 어렵거든요. 네. 특정한 통로를 통해서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알죠, 저희는. 네네. 그래서 그 통로가 확보돼 있어서 저희가 그 길로 음. 모시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통로로 저희가 모시고 들어간 다음에 4 분 뒤에 음. 707이 거기를 점거를 했더라고요. 그 통로 입구 쪽을. 네네. 거기는 외통수입니다. 딱 그렇죠. 막으면 끝납니다. 뭐 그렇죠. 그 안에 갇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알고 막았나요? 그 707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전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딱 4분 차이로 어이구, 네.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바로 인제 본회의장 들어가신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큰 공을 세우시고. 아니 이재명 대표도 네. 그 당시 인제 대표도 그때 인제 굉장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잡히더라도 네. '계엄 해제 의결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황하죠. 뭘 네. 먼저 해야 될까? 네.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뭘 해야 될까? 누구랑 네. 연락해야 될까? 근데 그래도 머리를 맞대면 좀 나아져서 그런지 그때 이제 이해식 실장, 네. 그 김태선 의원 이렇게 넷이 그 방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뭘부터 해야 될지, 직계 순위는 어떻게 될지, 네. 승계 순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네. 조금 더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승계순이라면 인제 이재명 대표가 예를 잡혀갔을 들어서 때.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었을 네. 때 그다음엔 누가 당을 이끌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 네. 승계 순위를 그 방에서 이제 정했던 거죠. 그다음에 정하면 누가 그다음 승계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김민석 수석, 네.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그다음에 음. 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내려가죠. 야, 좀 긴박했죠. 맞습니다. 참 지금이야 인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날 상황을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아유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죠. 네네. 결국 시간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4 분만 늦었으면은 네. 그 안에서 계엄군들에게 체포가 됐을 것이고, 네. 계엄군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재명만 체포를 하면은 네. 제가 볼 때 쉽사리 나머지 의원들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공표하는 순간에 비상계엄 해제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인제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우왕좌왕하잖아요. 네. 밖에 저도 인제 국회 앞에 있었는데 국회 앞에 있는 사람, 네. 안에 본관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야당 대표, 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분들이 뭔 얘기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럴 때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정치 네. 지도자들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짧은 정치 경력이긴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흐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이라, 그때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좀 체험도 하고 네.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아주 큰 경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네. 적인 거는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고 네. 예, 그러셨던데 네. 뭐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랬다 아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뭐 짧게 했습니다. 저는 뭐 상황상 그렇게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네, 그게 약간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제 예전에 방송사에 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 예. 그때 이제 가수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가 설치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사실은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음, 실은 언젠가 이런 노력들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 네. 이제 녹화가 됐고, 그것이 음. 방송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노숙자 출신 뭐 이렇게 아, 됐는데, 그렇습니까? 예. 한 뭐 열흘 정도의 음. 이제 뭐 군 전역 이후에 노숙 네. 생활이 있긴 했죠. 아, 네. 아니 그래도 인제 네. 제가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 경력도 굉장히 다채롭고 네네. 뭐 그리고 살다 이 보니까. 직업 경력도 굉장히 뭐 여러 군데를 네. 아나운서도 했지만 네. 뭐 애널리스트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해서 그렇게 경험을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네. 제가 전공을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조종사 준비를 했었어요. 항공 조종사, 조종 훈련생 준비를 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여의치 않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안 하면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취업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뭐 몇 군데가 됐어요. 그중에 네. 지금은 LG U+가 된 네네. 전신이었던 네. 데이콤이라는 이제 회사, 그 음. 계열사에 이제 합격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인공위성 통신 알고리즘을 짜는 네. 연구원으로 직업을 시작을 했다가, 민영화가 되는 단계에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가 막 생기는 단계여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 그 네. 당시에 이제 코스닥증권시장, 뭐 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네. 때 저는 이제 코스닥증권시장에 입사를 해서 2003년도에 이제 단일 거래소로 통합이 됐죠. 네. 그때쯤 돼서 회사가 좀 혼란스러워서, 근데 그때 방송을 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 회사 입장에서. 그랬더니 선배들이 "야, 방송은 괜찮은데 한번 이런 데 시험 좀 봐봐." 음. 라고 해서 우연찮게 시험을 본 곳이 MBC였는데 예. 합격을 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생계 문제 때문에 이제 어. 여러 직업을 거친 것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나운서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좀 늦게 가신 거네. 30 됐을 때 네. 합격을 했습니다. 좀 늦게 합격을 하셔 가지고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예. 상태에서 예. 최초의 블라인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네. 뭐 합격을 할 수 있지 아니 않았을까. 근데 따로 요즘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들어가면 따로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네. 그전에 뭐 준비가 아니요. 뭐 크게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 예. 당시에 그 한 1000명 좀 넘게 시험을 봤던 것 같고요. 어우, 그중에 예. 1명 뽑는 거였는데, 아, 진짜로요? 확률적으로는 1000대 1 인데요? 네, 야. 확률적으로는 오히려 아. 이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같이 저 기자할 때도 네. 굉장히 언론고시라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한 300대 1, 400대 1 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꽤 높죠. 네. 근데 마지막에 뽑히고 나서 3명 뽑는 거라, 네. 뽑히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MBC가 뽑으려고 했던 사람은 기존의 이미지하고 다른 네. 사람이면서 방송 경력이 오히려 없는 사람을 뽑고 싶다고 했답니다. 근데 제가 최종 면접에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실은 가장 성적이 우수했던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지금 그 광주 KBS에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를 보고는 그 당시 사장께서 오히려 저 친구가 들어오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뭔가 좀 사고도 좀 치고 잘할 것 같은데, 개성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저 친구를 좀 뽑아 봅시다라고 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 단계에서 좀 지연돼서 결국 네. 저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대단하네요. 1000대 1이면. 네. 저도 될 줄 몰랐습니다. 야, 1000대 1. 1000대 1을 뚫고 그 시험을 네. 통과하셨구나. 예. 그리고도 인제 바로 정치로 오셨나요? 아니면 그 중간에 15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제가 네. 방송은 실은 한 4년, 5년 정도밖에 하질 못했고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던 그 시기에 MBC 네. 노동조합 집행부로 네네네. 들어가서 지금 이제 미디어 악법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네. 방송 겸용이 허용되는 음. 그 시기에
종편 출범 당시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반대 투쟁을 하면서 길바닥으로 나갔고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노조 활동 그리고 음. 나서 아나운서국에서 나와서 다른 부서로 이제 전전하다가 그렇게 전전한 게 한 9년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네. 보니까 10년 흘러서 네. 더 이상 이제 뭐 돌아가 가지고 방송을 하기도 좀 어렵고 또 다른 길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이제 청와대로 갔고 네. 행정관 거쳐서. 네네. 그때 정책 음. 미디어 정책 전문가를 찾고 있어서 네. 그때도 이제 뭐 입사 시험 보듯이 네. 이제 보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민주당에 영입이 됐죠. 아, 그것도 시험으로 들어간 겁니까? 6명 누구 추천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추천은 누군가 이렇게 해 예. 주셨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야. 네. 이 시험은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실력에 비해서는 좀 결과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도전을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네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경기지사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 거론되는 분들 보면 다 지금 쟁쟁하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대선 법사위원장, 주자급들이시죠. 그렇죠. 김병주 의원 있고 또 김동연 현 지사도 좀 뭐 막강하고요. 네네. 그래 지금 그 결심 굳히셨나요? 네 결심은 굳혔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음. 실제 아직 이제 행보보다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고 네. 많은 분들 만나고 또 많은 자문 그룹들 만나면서 네. 네 전반적인 현안과 네. 내용들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는 또 정치인이 크려고 그러면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 의원님 서사가 있는 것 아유,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 의원님 내년 새로운 도전에서 또 한 번의 성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버스 속토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